무당이 본 괴담.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희궁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강령술 놀이죠. 춘향이 놀이에 대해서 우리 벽사신당의 천령사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자주 보던 사이라 가슴스레 인사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벽사신당 촬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강령술 놀이 중에서 특히 위자보드, 분신사바, 그리고 춘향이 놀이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령사제는 이런 놀이들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나요? 네. 들어는 봤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저희가 또 몇 가지는 또 해본 적이 그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조금 새록새록 또 떠오르면서 맞아.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봤었지라는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해본 적도 있지만, 조사를 하다 보니까 춘향이 놀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한 놀이더라고요. 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굉장히 위험한 강령술이더라고요. 그게 구세 형식을 딱 갖고 있기도 하고. 천령사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춘향이 놀이에 대해서. 일단 저도 거기에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거를 단순히 놀이라고 취급을 하고 아무렇지 않게 자행을 했다가는 진짜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렇지. 비뇨 환자들이 속출하겠구나. 차라리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다행인 건가. 실패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미신 타파라 해가지고 70년대에 많이 근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지.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춘향이 놀이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번 제가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보자는 할머니께서 젊었을 때 해보셨다는 놀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그 놀이는 춘향이 놀이라고 불렸고 방식이 분신사바와 매우 비슷하다고 합니다. 놀이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 안에 15세에서 19세 정도 사이의 처녀들이 한 10명 정도 남짓 빙 둘러 앉고요. 그 가운데 술래가 앉습니다. 술래가 앉아서 그 술래는 귀신을 부르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접신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춘향아 춘향아 어서 오렴 이와 같은 주문을 이제 계속해서 외운다고 합니다. 이름은 춘향이 춤을 추며 놀아보자. 그렇게 부르면 가운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내린 것으로 보이는 어떤 그 행위가 보인대요. 몸이 벌벌 떨린다든지 이렇게 손이 떨린다든지 그런 행위들이나 그런 어떤 몸짓들이 보이면 둘러앉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거기에 맞게 답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젊은 처녀들이 가장 궁금한 게 그거겠죠. 내 남편감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언제 시집을 갈 수 있는지 등등등등 연애에 관련된 질문을 주로 했겠죠. 놀이는 이제 귀신에게 다 이제 돌아가라 라고 이제 말을 한 다음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제보자의 할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이 놀이를 실제로 해보신 적이 있다고 해요. 당시 어떤 분이 반지를 잃어버리셔가지고 귀신한테 어디 있는지 그 반지의 행적을 물었고 가운데 앉은 사람이 장소를 말해 주었고 한 명이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장소에 반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귀신을 보내려고 하니까 귀신이 재밌어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버텼다고 해요. 그러자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눈을 뒤집고 발작을 하고 거품을 물고 뭐 좀 소변을 지리는 등 뭐 이상한 어떤 행동을 하면서 조금 쓰러졌다 그러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동네 무당을 불러다가 이제 퇴화식을 한 거죠. 귀신을 쫓는 식을 하고 그제서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할머님과 그 할머님 일행들은 다시는 그 놀이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써올린 그 글쓴이는 훗날이를 검색해 보니까 춘향이 놀이라고 해가지고 가장 많이 성행했던 곳이 충청남도와 북도, 전라북도 김제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성행을 했고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좀 비슷한 놀이로 좀 퍼져 있다고 해요. 꼬대각시 놀이라고 하죠. 그런
이야기들, 놀이들도 퍼져 있는데 여튼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고 실제로 이러한 귀신이 내려서 어떤 이상행동을 보이는 어떤 상황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솔직히 말하면 좀 대략적이거든요. 굉장히 대략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참 시작은 되게 귀여운 소망으로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너무 귀엽잖아요. 궁금증이 내 남편이 누군지 언제 결혼하는지 그 궁금한 소망이 되게 그 풋풋한 그 어린 소녀들의 그 소망이 너무 귀여운 시작이었으나 끝이 너무 무섭죠. 무섭지. 결국엔 봐요. 귀신이 안 간다고 땡깡을 놓는다니까요. 무서운 게 이 마지막에 나오는 안 가겠다. 결국 본 목적이 이제 안 가겠다잖아요. 안 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뭘 하겠습니까? 이제 타지해서 이제 내가 여기 살겠다. 사람들이 빙의가 됐다 하면 뭐 무당 불러서 테마의식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도 이 육신에는 귀신의 취라는 게 남아있어요. 흔적. 그게 인간의 습으로 남아버리면 또 비슷한 귀신을 또 불러들일 수도 있고 또 불러들일 수도 있고 한번 열렸기 때문에. 퇴기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퇴기 자체는. 퇴기의식 하면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사후의 관리라고 하죠. 사후 관리. 우리가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사람이 암 수술을 하든 어떤 큰 수술을 하고 난 뒤에도 우리가 2년, 3년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케어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그 떼어낸 자리가 새로운 살이 차오르고 새로운 이제 조직들이 형성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퇴기의식도 똑같거든요. 정신, 그리고 마음, 육신도 똑같이 그 회복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 회복의 시간 동안에 과연 이 사람이 습관으로 생겨진 그 습들이 고쳐질 건지 귀신의 습성 그리고 또 마인드 이 귀신이 자리 잡았던 그 자리들이 또 새로운 기운과 좋은 기운으로 정화가 되면서 새롭게 차오를 건지 이런 것들도 다 염두를 하면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잘 따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중요한 거는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해주는 곳이 그렇게 그닥 많지 않을 거고 그렇죠. 2년 3년간이라고 해도 더 걸릴 수도 있고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지만 골자는 그거예요. 반드시 그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인간의 육신에는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걸 관리를 스스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난지 내 정신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나라고 착각해 버리거든. 그럼 또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귀신을 또 불러들인다고. 여튼 우리 촬영사제님이 그렇게 또 정리를 또 해주셨는데 뭐 어쨌든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 하지만 그냥 안 하면 돼. 강령술, 특히 강령술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다루기가. 왜냐하면 일단 방법을 좀 일러주는 차원도 있기 때문에 물론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지만 굳이 우리까지 그걸 보탤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취지는 그겁니다. 하지 마라. 장난 아니다. 하지 마라. 그거예요. 흡사 저희가 좀 답정너짓을 하는 거긴 하는데 하지 마세요 그냥. 강령술 해가지고 태기해주세요. 그럼 안 해줄 기다. 춘향이 놀이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촬영사진께 언급을 해서 짚어드렸고요. 춘향이 놀이라고 해갖고 춘향이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춘향이는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춘향이는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실존 인물이 아니고 그 옛날에 이제 젊은 처녀들이 춘향이 나이 또래죠. 그러니까 춘향이 했는데 진짜 춘향이와 비슷한 존재가 올 수도 있지만 어떤 게 올지 모른다는 얘기지. 그리고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이 기의 허약함이나 기의 어떤 강도에 따라서 진짜 어떤 존재가 와서 접신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 통칭 춘향이라고 명칭하는 것 뿐이지 어떤 존재가 올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 춘향이는 여러분들 실존 인물 아닌 거 알잖아요. 하여튼 대표적인 어떤 처녀성을 지키는 상징적 인물로서 춘향이를 거론을 하고 이제 춘향이 놀이로 발전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한마디로 영을 부른다는 건 위험한 거지, 보호막 없이. 그렇다면 이 강령술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개념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 촬영사제는 강령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강령술이라고 하면 좀 쉽게 말씀을 드려야 이해하시기가 편하시겠죠. 끊어서 얘기를 하면 강령이라고 하면 영혼이 내린다는 거를
말합니다. 음. 강령, 술이라고 하는 술법을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치면 점술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영적인 존재를 불러오는 일을 얘기를 하는 건데 살짝 주술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요. 또 저희 쪽에서는 신적인 존재와 소통을 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의식적인 형태를 말합니다. 흔히 말해서 접신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뭐 영적인 통로를 여는 의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신청, 굿판이죠. 그렇죠. 저희가 흔히 많이 보는. 그리고 또 외국에서는 이제 채널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트랜스 상태, 우리가 왜 그렇지. 코마 상태, 트랜스 상태가 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도 좀 살짝 강령술에 비슷한 개념인 체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하기도 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고요. 어쨌든 술법의 의식 중에 하나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강신무라고 할 때 그거를 그 같은 강자를 쓰거든요. 거기 이제 령에서 신자로 바꾸면 강신무가 되는데 우리 뭐 소위 말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이 떨 신령님들이 어떤 표식을 줄 때 우리 신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강이 내린다라고 하거든. 그 강자를 쓰는 거죠.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몰라도 잘 붙였어. 근데 저희도 많이 하잖아요, 강령술. 저희는 늘상 하는 게 강령술. 우리는 늘 강령술 소환을 하는 거지. 강령술을 늘 하죠. 매직 서클을 열어서 트라이앵글을 소환해가지고 늘 하는 게 저희는 강령술이 일상인데. 이게 소환이잖아, 소환. 그쵸. 소환하는 건데. 소환술 중에 하나고 저희는 이제 보호를 해주시는 존재가 계시니까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안 되지. 그렇지. 자, 그렇다면은 우리 천령사제가 설명해 준 것처럼 령을 부르는 이 행위에 춘향이 놀이가 위험한 것은 안 쓰는 사람이 아무나 안 추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좀 신기가 있다, 뭘 좀 잘 맞춘다, 좀 뭐 직관이 좀 있는 사람을 갖다 안 친다 그러더라고. 안 그러면 좀 기가 좀 약하거나 이런 사람을 안 추는데 그 사람을 앉혀놓고 뭘 하냐,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춰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접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춤을 춘다더라고. 노래도 부르고, 노래를 뭐 우리처럼 타령을 부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곡조가 들어간 어떤 그걸 같이 부른다는 거지. 노래가 들어가고 춤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그리고 주문이 들어가요. 주문. 어쨌든 작은 구판을 벌이네요. 구세 형식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야 돼. 그래서 이 위자보드나 뭐 분신사바도 다 위험하지만 춤을 추고는 하진 않거든. 그쵸, 그거 춤이 들어가진 않죠. 그 뒤에 가서 또 짚어보겠지만 춘향이 놀이가 저희가 첫 번째로 가장 위험하다고 뽑은 이유가 그거단 말이야. 그치? 네. 구세 형식을 띠고 있다. 자, 우리가 100번 얘기해도 정말 위험에 맞지 않는 이 놀이에서 귀신이 그래 왔단 말이에요. 어떤 존재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면 다행인데 안 간단 말이에요. 안 가죠. 안 가면 문제가 안 되는 가죠. 거거든. 여러분들 웃을 일 아닙니다. 귀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여러분들아. 여러분들한테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안 간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일반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 자리에서. 솔직히 완벽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 일단 임시방편, 시간 벌기. 그렇죠. 무당한테 갈 수 있는 시간까지 좀 그 시간 벌기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제 화전치기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하는 것처럼 작게 뭐 이제 신문지에 불을 붙여서 이제 좀 둘러가지고 둘러준다든지. 부른 뒤에 문 밖으로 내고 그 다음에 귀신을 일단 쇠소리를 무서워하니까 일단 그 귀신이 바로 사람 몸에 들어와가지고 빙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 바로 몸에 빙의가 될 수는 없거든요. 따리를 틀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지. 일단 기운으로서 일단 침범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한 공간 어느 곳에 숨어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문을 모두 연 뒤에 칼치기를 합니다. 모든 방 모서리마다 칼치기를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클라이막스 현관 앞에서 칼을 문 밖으로 던졌을 때 칼끝이 바깥으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를 확인을 하고 칼끝이 나갔다. 문을 일단 다 잠그고 자.
그리고 다음날 바로 무당을 찾아가십시오. 그렇죠. 포인트 중요한 겁니다. 칼끝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심하고 그냥 살면 안 돼요. 그치. 그 다음날 눈 뜨자마자 전화를 하거나 뭐 가까운 데 연락을 하셔갖고 선생님 무당을 찾아가서 점검 받으셔야 되고, 왜냐면은 일단 한번 파장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쵸. 나와 파장이 맞아버리기 때문에 길이 난 거거든. 났다라는 거는 점점점 가까워져서 내 몸에 자리를 잡고 빙의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거의 100%예요. 네. 반드시 점검 받으셔야 돼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일단 찜꽁하고 침 발라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래. 그 존재가. 그게 파장이 안 같으면은 할 수가 없다고. 말 그대로 파장이 맞았기 때문에 찜을 할 수 있는 거거든. 안 맞는데 어디서 찜을 할 거예요. 여러분도 진짜 만약에 혹시라도 하실 일은 없겠지만 이런 현상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그렇게 무당한테 점검을 받으세요. 화전놀이 맞나요? 화전치기라고 하죠. 화전치기? 음. 화전치기랑 칼치기 하는 거랑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많이 봤는데 어떤 의미로 하는 건지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화전을 치는 거는요. 불을 쓰잖아요. 그렇지. 불은 강력한 정화에 작용을 합니다. 정화의 의미가 있어서 모든 것을 소멸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불이 붙은 신문지를 들고 이 공간을 한 바퀴를 돌므로 해서 그 공간에 있는 어떠한 삿된 기운이라도 소멸을 시키고 정화를 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 정화를 해서 문 밖으로 내보낸 뒤에 그 다음에 칼치기를 하는 거는 쇠소리를 내기 위함이에요. 날카로운 칼을 이용을 해서 쇠소리를 내는 건데, 이 쇠소리를 내는 거는 이거는 이제 14대 자우지처럼 할아버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얘기가 길어지죠. 근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도깨비 때문에 쇠소리를 무서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쇠소리를 내므로 해서 겁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서리 쪽을 치는 이유는 귀신들이 다니는 통로예요. 모서리가. 귀신을 실제로 이렇게 보면요. 조금 웃길지도 모르는데 이 모서리 이렇게 접혀서 보이거든요. 모서리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서리 쪽을 향해서 이렇게 칼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서리를 통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이렇게 방방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칼을 던져서 칼끝이 밖을 향했는지 안 했는지를 본다고 했잖아요. 칼끝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기운이 모이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모든 기운들이 모이는 지점이 밖을 향했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 현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문 지방이 있잖아요. 이 문 지방들도 칼끝으로 칩니다. 칼끝으로 치고 문 밖으로 내보내요. 이 문 지방을 칼끝으로 치는 이유는 여기는 결계니까 너희들은 넘지 말아라는 의미예요. 문은 경계를 의미를 하거든요. 엑셀 그리고 경계를 그어놓으면 어떤 영적 존재도 허락 없이는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게 일반인들이 했을 때와 신의 원력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무당이 기운을 가지고 하는 것과 일반인들이 그냥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원력에서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결계를 칠 수는 있지만 그 결계의 기한이라는 게 무척 짧거나 약하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천룡사제가 일러준 방법을 숙지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위급사태에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첫 번째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했다선 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반드시 그 다음 날이나 그 직후에 무당한테 점검을 철저히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진짜 말씀을 잘해주신 게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건 진짜 여러분들이 하셔봐야 임시방편이거든요. 근데 이 임시방편이 평생을 가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그걸 한 번 해놓고 알려준 대로 안 됐잖아 하실까봐 난 그게 좀 걱정이야. 그렇지. 안 될 확률도 매우 높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우리가 하는 거에는 당연한 큰 차이가 있어요. 당연해요. 제가 알려드린 거는 임시방편. 그렇지. 시간 벌기용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시간 벌기용이라고. 그러면은 그 물 마시고 등 때리면서 게임을 끝내는데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건가요? 저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봤는데요. 의미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고 좀 봤어요.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왜냐면
이 물도 정화의 의미가 있거든요. 물에도 정화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신다는 것과 그리고 등을 때린다 돼 있잖아요. 실제로 등에 저희가 퇴기를 할 적에 정말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혈자리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 혈자리를 건드렸을 때 즉각 바로 이 퇴기가 되는 부위가 딱 등자리에 있거든요. 거기를 때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의미가 없지 않다고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급소자리이기도 해서 함부로 잘 건들질 않아요. 정말 위급한 상황에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치. 무당들 역시 마저도 위급한 상황에서 정말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는 어떤 부위인데 어떻게 해서 물을 마시고 등을 친다라는 걸 어디서 배워서 시작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쓴 게 저희는 한 가지 방법만 써도 되지만 일반인들이 한 가지 가지고는 안 되니까 두 개를 써. 그러니까 아니, 나는 이것도 궁금한 게 그건 저것도 거야. 써본 게 아닌가. 이 사람들이 최초에 이 방법을 누군가한테 들었던지 아니면 생각을 해냈던 건지는 몰라도 어떻게 등을 때린다라는 것을 생각해냈는지 난 그게 너무 궁금한 거라. 무엇을 하든 간에 아까 얘기했던 화전치기든 칼치기든 물을 마시고 뭐 등을 치고 중요한 것은 일반인이 해서는 그것이 효과가 거의 없거나 혹은 굉장히 약할 수 있다는 거.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잖아요. 제가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등을 때려가지고 의식을 끊기게 하는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되나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출하고 있는데 일반 난입을 해가지고 네. 첫 번째로 참 대단히 미친 사람이겠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제정신으로 할 수 없겠구나. 귀신의 미친 사람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분 계시면 애저녁에 적으세요. 자, 왜냐하면 구청이라는 곳은 강력한 신의 결계가 쳐져 있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구청에 왔다 가면 뭐 잡다한 것들이 붙어갈 수 있지 않냐 어쩌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당들의 지시대로 그 결계만 잘 치고 무당들이 쳐준 결계와 그 방침을 잘 이행만 한다면 뭐가 따라 붙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없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있었다. 침범을 해서 구판을 뒤집어 엎는다. 그렇다 해가지고 무당이 하는 곳의 원력이 끊어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신의 원력이 결계가 쳐져 있는 곳이고 무당이 그냥 인간으로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신령님의 원력을 빌어 쓰고 있는 존재거든 우리는. 그 빌어져 있는 이 인간이 하는 행위를 끊을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는 끊을 수 있겠지. 구판을 엎어버리고 상을 뒤집어 엎고 뭔가를 찢어 발기고 하면 없앨 수 없겠지만은 보이지 않는 기운에서는 절대 끊어지지 않을 뿐더러 그 사람의 후한이 굉장히 무섭죠. 신에서 보호해주지 않을 뿐더러 벌전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내려갈 겁니다. 저도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구슬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이제 도른자가 이제 들어와서 갑자기 그렇게 난입을 해가지고 막 그랬다? 어떤 정신 이상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똑같이 희궁사님처럼 일단 신의 결계가 쳐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뭐 뒤집어 엎어지고 뭐 난장이 날 수도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의식 자체에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끊어지진 않을 거고요. 그렇게 행위를 하려고 들어온 사람조차도 그 신의 기운에 감화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동을 멈추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불가능하다. 상상을 해봤는데 못하는데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네. 들어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 상태로. 기운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이라는 게 무섭은 게 감히 어떤 마음을 갖고 왔더라도 막상 그 현장에 가보면 함부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고 하물며 귀신은 오죽하겠습니까? 귀신들한테 더 무서운 자리인데 여튼 그 질문을 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난동을 부려가지고 구판을 끊겠다. 그 구판을 없앨 수는 있겠지만 기운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일반인이. 근데 원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하고. 이상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본을 쓰다 보면은 이게 될까? 되지 않을까? 싶은 경우가 있어요. 저도 지금 질문을 하면서 내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써놨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갑툭튀라서 이거 뭐지? 이거 언급은 안 돼 있던데 춘향이 놀이할 때 금기시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위자보드나 다른 부신사바처럼 이 놀이에도 금기시 되는 게 뭐냐면 절대로 남자가 있어서는 안 된대.
아마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남자에 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건지 혹시 부르는 귀신이 처녀 귀신이라 그런가? 처녀 귀신이라서 남자한테 들러붙나? 아니면 질투 아닌가? 때문인가? 아니면은 이름 자체가 춘향이라는 네임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게 왜 남자가 안 될까? 그러니까 왜라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 또 이 부분만 해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남자를 불러들이면 안 된대. 그래서 저 한편으로는 남자 귀신만 강림을 하나? 이 생각도 들었다가 그걸 어찌 알겠노 싶은 거야 또. 어쨌든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이 모여 앉아있는 젊은 처자들이 뭔가 자기네들만의 비밀을 좀 만들고 싶고 자기네들의 이상형을 물어보는데 좀 신성한 자리에 다른 남자의 기운을 끼게 하고 싶지 않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여자들만의 그 비밀스러운 시크릿 있잖아. 그 우리 남편이 어떨까, 미래의 내 남편이 어떨까면 어떨까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데 동네에 웬 남정네나 남동생이나 오빠나 와가 앉아서 부끄럽잖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하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금기사항을 굳이 알려드릴 필요는 없지만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놀이였기 때문에 그 놀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서 언급을 한번 드려봅니다. 결론은 사춘기 소녀들이 하기에는 많이 위험한 놀이다인 거죠. 그 나이 때 애들이 절대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조금 더 귀신에 잘 시나요? 훨씬 아무래도 성인과 맑고, 어린아이를 그쵸, 맑고 미숙하고 또 약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에도 금방금방 깜짝깜짝 놀래고 정신적인 상태가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빙의하기도 너무 손쉽게 빙의가 잘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덜 더럽혀진 상태, 덜 막힌 상태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위에 어른들보다는 쉽게 감흥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른들도 하시면 안 되겠지요. 남자들도 하시지 마세요. 분신사바가 그 위자보드 아시죠? 네. 그게 일본으로 넘어와서 박힌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분신사바도 방송에서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신사바가? 분신사바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어요. 강령술은 모든 게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놀이가 다 가능성이 있어요. 전 분신사바에는 강령술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있지. 살짝 그 최면의 개념도 같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그럴 수 있지. 주문을 사용하잖아요. 주문. 그 설법이잖아, 그게. 그렇지. 그 주문을 같이 사용하는 게 사실 최면 비스무리한 이게 빠져들게끔 하는 것도 있어서 살짝 트랜스 상태 아닌 트랜스 상태로 이제 빠져들게 하거든요, 그게. 그 부분은 춘향이 놀이도 비슷해. 네. 모든 게 다 좀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러고서 몽롱하게 이렇게 일반 사람들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짝 가사 상태 아닌 가사 상태로 만든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제 영이 침범을 하는 거겠죠. 나는 해본 적 있는데 고등학교 때. 나도 그때 그 나이 때 해본 것 같아요. 그치, 친구들이랑 그게 너무나 대유행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일본어를 배우고 있어가지고 오이떼 구다사이가 이제 와주세요라는 말을 알고 있었지만 어디 희한한 아들이 어디 희한한 말을 배워갖고 오디세이 구다사이 분신사바 오디세이 구다사이 이랬었대. 말을 잘못했네. 오디세이 구다사이가 어느 나라 말인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도 참 웃기다. 우리는 일본어로 배웠거든. 제2외국어로. 오이떼 구다사이거든. 너무 정확하게 일러주나? 근데 오디세이 구다사이로 하세요.